샘은 여자친구를 위해 산 약혼 반지를 보여주기 위해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친구들이 자리에 앉았고 샘은 반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갑자기 빛이 깜빡 꺼지더니 방이 어두워졌어요.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반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샘은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고 친구들은 조사를 받아야 했죠. 줄리는 방이 어두워지기 전에 반지를 볼 기회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로저는 불이 꺼질 때 반지가 반짝 빛나는 것 말곤 다른 건 못 봤다고 했어요. 마이클은 반지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매니저는 모두를 아주 잘 살펴보곤 누가 그랬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10초 안에 알아내보세요. 줄리였어요. 앉았을 때 그녀는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끼고 있네요. 리암의 부모님은 경찰관입니다. 그들은 위험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리암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죠. 일주일 후 그는 엄마로부터 아들, 우린 괜찮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 5,317달러를 보냈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리암은 그 메시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통장도 확인해봤지만 들어온 돈은 없었어요. 그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일까요? 9초 드릴게요. 숫자 5317을 거꾸로 가로로 뒤집으면 거짓말이라는 글이 됩니다. 부모님은 위험에 처해 있고 암호로 리암에게 상황을 알리려는 거였어요. 수지는 길을 걷다가 10,000원을 발견했어요. 세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3명 모두 돈이 필요한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수지는 그 중 한 명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카일은 오늘 밤 쉼터에서 쓸 돈이 좀 필요해요. 제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짐은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제겐 아무것도 없고 제가 장님이라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0원이면 오늘과 내일 먹을 충분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수자는 강아지 먹이 살 돈이 필요해요. 집에 있는데 굶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수지는 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8초 드릴게요. 그녀는 카일을 도와줬어요. 짐은 10,000원짜리를 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장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정확한 액수를 불렀겠죠. 그리고 수자는 머물 곳이 있으니 별로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마이크는 잠복 경찰이에요. 그는 기차역에서 용의자가 다른 사람과 서류 가방을 교환했을 때부터 용의자를 미행하고 있어요. 마이크는 용의자를 더 뒤쫓았어요. 목표물이 거대한 회사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경비원들로 가득해서 마이크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용의자가 10층으로 가는 걸 봤어요. 마이크가 차로 돌아갔을 때 트럭에서 3개의 유니폼을 발견했어요. 전기기사 유니폼, 경찰 유니폼, 창문 청소부 유니폼이었죠. 7초 동안 마이크에게 유니폼을 골라주세요. 전기기술자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니 사칭했다는 게 드러날 거예요. 경찰관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니 위장하고 있는 상황을 망칠 수 있어요. 하지만 창문 청소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창문을 올라가 닦는 척 할 수 있죠. 사라는 월요일 정오에 아치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아침 내내 쇼핑하느라 나가 있었지만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려고 재택근무 중인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이미 남편이 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구급차가 와서 사라의 남편을 데려갔지만 형사는 아무도 못 나가게 했어요. 집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요리사는 난 하루 종일 요리하고 있었어요. 부부가 오늘 저녁 파티를 열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경비원은 오늘 밤 보안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청소부는 전 모두가 실내에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밤을 위해 거실부터 앉는 공간 그리고 모든 손님 화장실까지 온 집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6초 드릴게요. 경비원이에요.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밖에 있어요. 청소부가 말하길 이건 실내 파티라고 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한 대기업의 CEO인 쉐이는 경찰에 범죄를 신고했어요.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해서 수억 원의 거래에 중요한 서류를 훔쳐갔거든요. CEO가 말하길 그들이 내 사무실에 침입해서 가구를 모두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땄는데 이젠 문이 안 닫혀요. 그들이 금고를 탈취했을 때 그들이 내 서류를 다 갖고 갔어요. 금고 열쇠는 하나뿐이고 아무도 금고에 접근할 수 없거든요. 형사는 즉시 쉐인을 주요 용의자로 경찰서에 데려갔어요. 왜일까요? 5초 드릴게요. 만약 누가 금고를 탈취했다면 문처럼 닫히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쉐인은 열쇠로 금고를 열고 닫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설 탐정 마이클은 노르웨이로 유람선 여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장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마이클의 객실로 왔어요. 선장은 100년 된 오랜 지도를 연구하다가 함교에서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선장의 귀중한 시계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이클은 그날 저녁 함교에 있던 마지막 3사람을 불러 인터뷰했어요. 선원은 노르웨이에 사이클론이 있어서 구명보트의 덮개를 벗기려고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승객들은 배를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요리사는 노르웨이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보기 위해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수석 엔지니어는 엔진 중 하나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엔진룸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마이클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죠. 4초 내로 맞춰보세요. 선원입니다. 덮개가 열려있는 구명보트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이클론이 있었다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태우는 것이 배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할 거예요. 셀리는 하와이에서 6주간의 여름 휴가를 보냈어요. 돌아왔을 때 셀리의 저택은 부서져 있었고 걔는 실종되고 없었죠. 그녀는 경찰을 불렀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 형사는 침입의 흔적은 없었지만 테이블 위에 신선한 과일이 놓여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는 3사람을 인터뷰했어요. 셀리의 아들은 전 엄마 집에 절대 안 가요. 개 알러지가 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가정부는 전 일주일 전에 와서 청소하고 개에게 밥 주고 음식을 좀 갖고 오고 나서 나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집사는 전 셀리와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갔다가 어제 돌아왔어요. 여기 제 티켓이에요. 마이클은 3초 만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냈어요. 집사입니다. 날짜는 맞지만 표는 2020년이 아니라 2019년 거네요. 리사는 할로윈 밤에 남편과 영화관에 갔어요. 남편이 늦어서 그녀는 앉아서 그를 기다렸어요. 불이 꺼졌을 때 2사람이 도착했고 그녀 옆에 앉았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셔츠에 붉은 점이 있었어요. 그는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들어있는 빨간게 튄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 전체에 긁힌 자국이 있었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창백한 피부와 밝은 붉은 눈,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리사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이 둘 중 한 명이 그녀의 남편이에요. 그녀는 오른쪽 또는 왼쪽? 어디로 가야 할까요? 3초 드릴게요. 리사는 왼쪽으로 가야 해요. 할로윈이라서 2사람이 으스스한 의상을 입고 있지만 손가락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남자는 리사의 것과 같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남편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인형을 들고 있어요. 루시는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진로지도 회의를 주최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났을 때 루시는 회의실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없어진 걸 발견했죠. 그녀는 경찰을 불러서 방을 마지막으로 나간 전문가 3명의 서류 가방을 검사하기로 했어요.
전기기사의 가방은 전선, 회로판, 소형 스크류 드라이버, 그리고 납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관공은 렌치, 망치, 그리고 플라스틱 파이프를 갖고 있었죠. 수의사는 레이저, 망치, 드릴, 형광등, 그리고 라텍스 장갑 한 쌍을 갖고 있었어요. 이 3명 중 누가 그림을 숨기고 있을까요? 2초 드릴게요. 수의사예요. 가방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직업과 관련 없는 물건이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사용했으니까요.